교재 130쪽 시제 결정 요소. 여러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쓰여요 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130쪽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 이렇게 해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준다고 보셔야 되는데 단순 과거 보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어떻게 그냥 일이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를 쓴 거니까 현재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 또는 역사적 사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쓰는가? 첫 번째, just now. just now가 있으니까 왠지 현재 시제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라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을 뜻한다. 시험에 한 번 나왔다 그랬죠?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cently, 최근에 라고 했는데 recently 또는 lately는 가장 먼저 결합하는 거는 뭐랑 해야 된다? 현재 완료랑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At that time, in those days, 인데 that이나 those를 사용했으면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these는 요즘, 지금, 가까운 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this하고 that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that 또는 those라고 할 때는 과거를 뜻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 삐리리 ago는 과거 시제와 쓴다. 그러나 since 삐리리 ago는 완료 시제랑 쓰는 거. 그 다음 last 삐리리, 지난 삐리리에 예를 들면 last night, 지난밤에, 어젯밤에 라고 해서 과거의 한 순간입니다. last year, 작년이니까 과거의 한 순간 이렇게 돼서 지난 뭐뭐에가 구간이 아니라 한 지점을 뜻한다면 과거 시제. 그 아랫줄 in인데요. 사실 in은 모든 시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 뒤에 뭐 과거의 연도 같은 거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도 과거 시제 골라주시는 거죠. 그 다음 in the past니까 당연히 과거겠고요. yesterday, 어제, 당연히 과거의 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개념을 잡고서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순 현재. 단순 현재라는 거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럴 때도 괜찮고 규칙적으로 그럴 때도 그렇고 진리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요. every year, 매년 이런 표현이 현재의 매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막 앞에서 과거의 사건을 얘기를 하다가 과거 당시에 매년 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now, 지금 그래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진행 말고 현재의 상태 또는 현재의 동작이라면 현재 진행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쓸 때는 now, 지금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는 often, 빈번히 그래. usually, 보통 그래. 이거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걸 뜻하고요. each나 every 같은 거는 마다 라는 뜻인데 뭐 매월, 매년 이런 식의 의미라면 반복적인 거니까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each라는 표현 같은 것은 때로는 옛날 일을 얘기하다가 예전에는 매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 그때는 그 과거 시제에 맞게 쓰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린다든지 뭐 토요일마다 나는 독서실에 간다 라든지 이런 식이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 여기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구간을 만든다 였기 때문에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since 되셨죠? 네,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그리고 부사도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그 다음 for를 사용한다면 보통은
막연한 기간 또는 숫자로 표현하는 기간. during을 쓴다면 during the last period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도 되지만 주로 기간의 명칭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in이에요. in은 사실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그랬죠. 또는 for도 쓸 수 있는데 for도 동안이에요. over가 넘어서가 아니라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in, for, over 이런 다음에 past 또는 last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면 지난 뭐뭐뭐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over 같은 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는 문장이 좀 길면서 앞에 over the past 삐리리리리 해놓고 동사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완료 시제가 바른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over가 넘어서 초과하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요. so far, until now. so far, 여태까지, 지금까지. until now,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so far나 until now를 보시면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현재 완료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그런데 since는 자동 반응하시면 안 되죠. 왜요? since가 접속사라면 때문에, 그죠?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여기 시제를 꼭 그렇게 완료 시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so far, until now는 완료 시제 자동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좀 특이한 거 as yet, 아직까지. 그런데 이거는 벌써 그랬어, 아직 안 그랬어, 그 정도의 의미로 구간, 지금까지 경험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 recently, lately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랑 결합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조금 특이한 표현 lately의 의미로 of late가 사용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 밑에 미래 또는 미래 완료인데요. 미래냐 미래 완료냐를 구별해라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구간을 얘기한다면 미래 완료를 쓰긴 하겠죠. 근데 미래는 여러분이 뭐 will 뒤에 동사 원형이라든지 진행 또는 현재 시제 be going to, be about to, be due to 이런 것들이 미래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떠올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모 칸안에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을 표현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next period인데요. 다음 뭐뭐뭐에가 있다고 항상 미래인가요? 아니요. 과거 시점에서도 뭐뭐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next가 있다고 무조건 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중을 얘기할 때 뭐 next Friday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이라면 그거는 미래 시제로 쓰는 거 괜찮아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후 관계가 틀리면 안 돼요. 두 번째, by나 until을 사용하는데 by나 until 자체는 사실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다만 by나 until이 말하는 지점, 그 지점이 미래를 뜻한다면 주절에는 뭘 써야 되겠어요? 미래 쓰는 거죠. 자, by 같은 경우는 전치사니까 by 뒤에 뭐 연도가 미래라든지 뭐 by tomorrow라든지 그냥 미래 시간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until은 뭐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시제가 있을 때 물론 현재 시제로 의미상 현재 시제일 수도 있으나 뭐일 수도 있다? 미래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바꿔서 표현하면 여기에다가 뭐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잘못된 문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밑에 by the time입니다. by the time도 마찬가지예요. by the time이라는 표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by the time 뒤에 by the time
뒤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동사가 현재 시제다. 그러면 그게 미래일 수도 있다. 바꿔서 말하면 미래 시제를 쓰면 거기는 틀린 문장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거, 현재, 현재 완료, 미래 또는 미래 완료를 구별하는 것은 포인트들 그렇게 잡고 이 표를 한 5번 정도만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by하고 until 비교해 드렸는데요. by는 그때까지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전치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되었을 때 뭐가 된다? by the time이 접속사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의미 차이는 by는 그때까지 한 번만이지만 until은 그때까지 쭉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해서 여기는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31쪽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라는 거 볼 겁니다. 자, 시제일치라는 표현도 좀 어려운데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절과 종속절을 모르겠다 하더라도 앞에 이랬으니까 뒤에 이래야 돼 인 건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뼈대가 그렇고 뼈대가 아니네 이 정도의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이라는 거는 문장 전체에서 뭐가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종속절은 그 속 안에 들어가 있거나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이제 단어가 시제일치다 보니까 뼈대가 되는 데가 현재면 왠지 이 뒤에도 현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뼈대가 미래면 왠지 뒤에도 미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치라기보다는 이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독해하실 때는 여기에서 예외적인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거니까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떤 포인트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문장이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시제가 아니라 뭘 썼을 때? 과거 시제를 썼을 때예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했다 라고 과거에 관한 이야기죠. 주어가 동사했어 해놓고 그 뒤에 종속절, 즉 뼈대가 아닌 절이 따라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나 배웠어. 뭘 배웠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걸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해놔놓고 배운 것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나 배웠어 그래놓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라고 진리, 과학적 사실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기준에서 제외되는 벗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준부터 잘 보십시오. 나 배웠어 또는 나는 들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가 과거 시제, 뼈대가 과거 시제라면 여기 들어가는 동사는 뭘 써야 되겠어요? 과거 시제 씁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 자, 배웠어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보죠. 나 들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 들었어. 들은 거 과거 시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해. 를 표현할 때 지금도 좋아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들은 그 순간의 일이니까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라고 할 때 무슨 시제를 쓴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짝꿍입니다. 되셨죠? 주절, 뼈대가 과거 시제일 때 종속절, 즉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과거 시제가 가장 첫 번째 자연스러운 짝꿍이다. 두 번째, 자, 내가 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었대 라고 말할 수 있죠. 좋아한대가 아니라 좋아했었대 니까 이 동사보다 들은 것보다 여기 좋아했었다 라는 거가 더 옛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쓸 거예요? 더 옛날 일. 대과거, had, pp를 쓰겠죠. 그렇죠? had, pp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1번과 2번은
조금만 신경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3번은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나 들었는데 쟤랑 결혼할 거래. 결혼할 거래. 이런 표현. 자,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영어를 잘 하셔서 영어 뉴스를 읽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보도 자료가 있을 때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기에다가 미래시 쓰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많은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가 이제 내용상 미래를 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ill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will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대, 할 수 있다, can. 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결혼할 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will, can, may를 보면 여러분 뭔가 친숙하죠? 조동사인데요. 요거의 문법적 이름이 조동사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거는 현재 시제일 때 쓰는 게 아니라 모양이 현재 시제의 모양이다. 자, 저건 조동사 할 때 왜 저렇게 부르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들었어. 뭐 누가 말했어. 그럴 거래. 그럴지도 모른대. 그럴 수도 있대. 그런 의미일 때 조동사를 이렇게 딱 대놓고 will, can, may 땅땅땅 대놓고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can 이거를 could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공손한 표현, 이게 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죠. 그래서 과거 시제라고 부르지 않고 과거형 이렇게 부릅니다. will인 경우는 will 쓰면 안 되고 뭐로 바꿔줄까요? word가 되어야 바른 표현이고요. can은 그럼 뭐가 돼야 바른 표현일까요? could. may는 뭐가 돼야 돼요? might.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항상 will 쓰면 틀리고 word로 바꿔야 된다를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1쪽. 자, 거기 네모칸 1번 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는 말은 이게 뼈대가 되는 거가 과거일 때 이 종속절, 요 속에 들어가는 거가 뭐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시제. 두 번째는 대과거, 더 앞선 일. 세 번째는 조동사는 조동사인데 현재형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요? 과거형. 그래서 우리 보통 공손함이라고 배웠던 과거형을 씁니다. 자, 잠시 후에 나오지만 페이지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갈게요. 내가 배웠어 해놓고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진리죠. 과학적 사실. 진리는 항상 무슨 시제? 여기에 현재 시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제 일치 예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있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나 배웠어. 과거 시제. 그죠? 과거 시제인데 뒤에 과학적 사실이 온다. 그럼 여기 뭐 쓴다?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또 나 배웠어 라고 해놓고요. 여기다가 뭐 옛날에 있었던 일, 뭐 전쟁에 관해서 뭐 6.25가 뭐 몇 년도에 있었대. 뭐 그런 식의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말고요. 역사적 사실이 온다면 여기에 대과거를 쓸까요? 배운 것보다 앞선 거는 맞아요. 배운 것보다 먼저 있었던 거는 맞지만 뭘 써야 될까요? 과거 시제 써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라 그랬어요? 과거 시제라고 했기 때문에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1쪽 제일 밑에 보면은
조동사의 시제 일치 이렇게 들었죠? 조동사의 시제 일치에서 조동사는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조동사 할 때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should 뭐 이런 거인데 뭐 주의하자? will 대신에 뭘 사용한다? would를 쓴다에 여러분 별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시제 일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외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럼 여기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 미래 완료 안 쓰고 현재 완료. 그러면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교재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부사절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배울 것이고 여기에 있는 단어가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단어로 보시고 그렇구나, 그게 그 뜻으로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when, as, 보통 우리말로 때라고 해석을 하죠. while, 주어가 동사는 동안, before, 전에, after, 후에, until이나 till은까지, by the time, 역시나 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여기에 조금 낯선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낯설지 않을 정도의 눈도장은 지금 찍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 if인데 여러분 if가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가정법이거나 명사절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if는 무조건 이래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if가 조건, 만약에 그러면 이런 뜻이라면은 미래 시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unless는 이렇게 써주세요.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 unl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일 때 다시 나올 텐데 그러면 unless가 if not이죠. unless 뒤에 not이 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도 또 있을 거예요. 지금은 unless는 주어가 동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표현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세 번째 in case that case는 상황, 경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that 이하라는 상황에서가 원래 뜻이에요. that 이하라는 상황에서를 자연스럽게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이 정도로 지금은 의미만 봐주시고 그 다음 on condition that condition, 조건,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다는 조건에서 라고 해서 넓은 범주에서는 if 하고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 아까 in case 또는 in case that이나 on condition that 이게 접속사야? 못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두시라는 거죠. 그 다음 provided는 이거 동사가 원래 provide가 있는데 pp가 됐으니까 수동의 형용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공되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provided 그리고 그 아래에 given 있죠? provided that, given that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게 주어진다면, 그게 제공된다면 그런 뜻이라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활용될 수도 있다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provided that, given that이 물론 수동의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의 과거 시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거 놓치면 문장 분석하다가 갑자기 얘가 왜 나왔지? 이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도장 꼭꼭꼭 찍어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렇게 해서 요거 뒤에도 당연히 미래 시제 쓰지 않는구나 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접속사들 눈도장 5번씩 꽉꽉꽉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예문 분석 보시면 제가 언제 그런 접속사가 사용됐는지 예문들 보여드렸으니까 아, 이게 접속사구나. 그래서 시제를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능동과 수동은 뭐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BPP가 있으면 수동이구나. 그 정도만 판단하시고요. 절대로 미래 시제 쓰지 않는다. 그거 주의. 자, 그래서 네모칸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인 경우 미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했는데 우리 명사절, 형용사절 아직 잘 몰라요. 맞죠? 네, 앞으로 배울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사절이라는 거는 문장의 주요 성분입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 그러니까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미래 시제가 필요하면 그냥 쓰면 돼요. 부사절이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형용사절 요거 판단할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형용사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선, 행, 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형용사절이 아니거든요. 자, 그건 나중이고요. 지금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앞에서 지금 살펴본 132쪽에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미래 시제 쓰면 틀린다가 아닐 수도 있다. 주의사항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보면 when 있는 부분에 밑줄 그어드렸어요. When she will come을 가지고 썼는데 동그라미 1번 I know when she will come. 그녀가 언제 올지 알아 라고 했습니다. 나 알아. 그럼 뭐를 알아? 그 뒤에 있는 when she will come. 여기가 뭐가 됩니까?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미래 시제 쓰는 거 괜찮습니다. 명사절 판단은 앞으로 또 하게 될 거고요.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I'm waiting for that day. 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that day, 그날이 바로 선행사라는 아이거든요. 아직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행사가 있으면 뒤에는 when she will come이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올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때에도 미래 시제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부사절일 때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회독을 하실 때 보시는 경우라면 그 밑에 3번 있습니다. 3번에 특이점들, 주의해서 봐야 될 점들,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의 특징들 적어드렸으니까 회독을 하는 중이라면 거기에 특징들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34쪽 시제 일치 예외 두 번째 should 생략을 보겠습니다. 자, should 생략,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나오지만 앞으로 또 한 번 나와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지금도 최대한 한번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ould가 조동사의 일종인데요. 사실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should가 하는 게 좋겠는데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고 의미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should를 살짝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sh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바로 뭐가 와버려요? 동사 원형이 띵 하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동사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he, she, it 이런 게 주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동사 자리에 3인칭 단수도 아니고 과거 시제도 아닌 동사 원형이 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잘못됐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경우, 즉 우리 눈에는 should가 보이지 않아도 아, 여기는 should가 숨어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게 맞는 표현이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안, 요청, 의무. 같이 말해볼게요. 제안, 요청, 의무. 네, 제안, 요청, 의무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제안은 그렇게 해봐. 요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무,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마땅하지. 이 정도의 뉘앙스겠죠. 자, 제안, 요청, 의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그게 마땅하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의무 아니야? 이런 뉘앙스일 때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제안, 요청, 의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앞에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동사로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동사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뭐 mus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must가 아니라 ask, 요청받는다, 요청한다, ask 라든지 아니면은 뭐 suggest, 제안한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동사가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언 됐었어요? 조언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렇게 명사로 띵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용사 하는 게 바른, 할 필요가 있는, 하는 게 마땅한, 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 요청, 의무는 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각각의 품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뒤에 제안, 요청, 의무의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항상 대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대는 살짝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자, 특히나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면 접속사인 대시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거 살짝 넘어가고요. 그럼 대 뒤에 주어가 올 거고요. 그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라는 의미에서 조동사 should를 쓰고 그 뒤에 뭐가 이어지겠다? 동사 원형 이렇게 이어지는 게 원래의 형태입니다.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올 텐데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이 동사, 명사, 형용사가 제안, 요청, 의무라는 거가 빡빡빡 티가 나는 거예요. 뭐 ask, demand 막 이런 식으로 빡빡빡 티가 난다면 뒤에서 should 없어도 아 그래 알아듣겠어. 이거 제안, 요청, 의무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너의 견해를 밝혀주고 있다고, 알겠어, 너 사라져줘 라고 하면서 이 should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동사, 원형이 남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를 꼬을 수가 있겠어요? 동사가 나왔다면 동사와 얘가 시제 일치가 안 되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과거 시제인데 여기에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시제 일치 안 됐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내용이 뭐일 때 제안, 요청, 의무라면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인 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라면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뭐 동격 말하는데 거긴 중요하지 않고요. 동사인 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인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it is 형용사 대절, it is 형용사 대절.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형용사하다, 그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용사를 보고 뒤에가 should 생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그 뜻이야?
인지 못 알아보는 형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34쪽에 네모칸 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 볼게요. 동사. 동사에서 진하게 표시된 것은 자주 나오거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제안하다 보겠습니다. suggest, propose, recommend, advise 입니다. suggest, propose, recommend, advise에서 suggest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suggest가 있으면 자동 반응하시면 안 돼요. suggest는 뭐 해야 되냐면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해석. 왜냐하면 이 suggest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다 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다 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고서가 suggest 합니다. 연구가 suggest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서나 연구가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을 바로 그냥 전달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uggest가 제안 요청 의무인지 아니면 말하다, 전달하다인지는 해석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suggest는 별표하시고 꼭 해석해서 판단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청하다, 해주세요입니다. 읽어볼게요. ask, request, require, demand, insist인데요. demand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demand는 거의 자동 반응하셔도 됩니다. 왜요? 뜻이 뭔데? 요구하다, 요청하다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요청하다. 그래서 demand는 그냥 자연스럽게 should 생략 동사 원형 거의 자동 반응해도 괜찮아요. 자, 제일 앞에 ask가 있습니다. ask도 자주 나오지만 진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ask가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청하다인지 아니면 물어보다이다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진하게 표시 안 했습니다. suggest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demand는 자동 반응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insist가 있습니다. insist는 suggest보다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기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insist라는 거는 고집을 피우는 상황일 때 말하는 거죠. 고집 피우는 거,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의 의견, 견해, 즉 제안, 요청, 의무 내용을 고집 피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insist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막 거짓말하는 상황, 막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나 절대 없었거든 이라고 막 고집,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제 일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안 요청 의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과거 사건에 대해서 좀 거짓말 치면서 또는 그냥 고집을 피우는 상황인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 명령하다, command하고 order인데요. order인 경우 물론 5형식 행위 유발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 형태를 보고 목적격 보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제안 요청 의무라서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사실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문장 몇 가지 해석해보고 여기에 주의해야겠구나 하면 안 틀리는데 형용사는 아주 가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어로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단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어렵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imperative, imperative 뜻이 뭔데요? 뒤에 거랑 다 똑같습니다.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전부 다 필수적인, 중요한, 꼭 있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imperative,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necessary나 important가 있다고 무조건 should 생략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일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랫줄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뜻을 적어드렸습니다. good, 좋은, right, 올바른, desirable, 바람직한. 이건 어휘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desirable은 원해, 갈구해가 아니라 바람직한, 하는 것이 좋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natural, 이걸 자연스러운 이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라고 기억해 주세요. natural, 그 다음 rational, 합리적인, 그 밑에 proper, 타당한, 합리적인, urgent, 긴급한, 급한 뭐 이런 의미죠. 자, proper하고 urgent는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는데 good, right, desirable, natural, rational 여기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는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제한 요청 의무인지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뒤에 뭐뭐 하는 게 좋아, 그게 당연하지 라면 should 생략 동사원형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명사 보겠습니다. 명사는 advice, suggestion, requirement인데요. 이 뒤에 대절이 붙으면 그냥 동격절입니다. 고민하실 거 없고 여기서는 그냥 뭐 주의하냐면 되냐면 충고라고 했을 때 명사 advice 이거 명사예요. 그런데 네모칸에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동사 부분에 advise s가 되면 동사, c가 되면 명사. 이런 거는 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사소한 것만 잡아주시고 뭐 advice, suggestion, requirement는 단어 자체가 딱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 suggest 그리고 demand에다가 insist 이렇게 세 가지 챙겨주시고 형용사들은 어휘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한 요청 의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아래에 네 줄 있죠? 네 줄이 바로 suggest하고 insist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복습하실 때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여기 should 생략이 아니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135쪽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문 첫 번째, Jenna suggested that Jack study hard. Jenna suggested에서 suggested다인데 이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한다? 뒤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Jack 그리고 study. 자, Jack이 주어고 study가 동사죠. 수일치 또는 시제일치 됐으니까 안 됐어요. Jack이 주어 단수잖아요. 그렇다면 study 뒤에 단수 처리 해주시던가 아니면 Jenna 뒤에 동사가 suggested라고 과거시였으니까 study를 과거시제인 studied로 바꾸던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 제나는 Jack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하대, 마땅하대 라고 제안했다. 이기 때문에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즉 Jack should study. Jack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 대신에 should를 지워버리고 Jack study hard. 이게 바른 문장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괜찮아요? 네, 이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The report suggested the number of students had increased last year. 자, 문장 조금 복잡하지만 the report suggested 보고서가 suggest 했대요. 1번하고 똑같이 suggest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가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뒤에 내용을 봤더니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들의 숫자가 had increased last year. 작년에 상승했대. 즉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제안 요청 의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자, 그 다음 주의 suggest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서가 보여주는 거 무슨 시제로 제시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보고서 속에 들어갈 것은 작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작년이니까 과거 시제 써야지가 아니라, 그죠? 작년에 있었던 일을 뭐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자, 보고서가 suggest 한다가 과거 시제니까 suggest보다 더 옛날 일입니다. had pp를 써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시제에 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시고 네, 의미까지 판단하면서 어떤 시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I insisted that she, 자, she 뒤에 be라고 비동사의 원래 모양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에 참석한 이라는 형용사로 present를 썼네요. 그러면 내가 insist 했어, 내가 고집을 피웠어 인데 she should be present, 그녀가 있어야만 한다고 내가 뭐 한 거예요? 제안하는 의미에서 꼭 있어야 돼 라고 고집 피워온 거가 되겠죠. 그녀가 있어야 돼. 제안도 괜찮고요. 요청도 괜찮고 의미도 좋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녀가 있어야만 해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should 생략, 그리고 있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라서 비동사 또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어 자리에 참석한 이라는 형용사 보어를 썼다 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should 생략되어 있어서 비동사가 그냥 be가 쓰였다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4번하고 비교하겠습니다. I insisted that she was present then. 이거 뭐예요? 자, 여기는 insist 똑같이 썼는데 she was라고 썼대요. 자, 그 말은 지금 시제 일치가 되어 있죠? insist 하고 was 시제 일치가 되어 있다는 뜻은 제안 요청 의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때의 그녀가 없었어. 그죠? 없었는데 나는 그냥 걔 있었다니까, 있었어 라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일치를 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인지를 판단하는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It is essential that drivers wear a seatbelt while driving. It is essential. 필수적이야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앞에 it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hat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이야, 꼭 그래야 돼 이거니까 drivers 주어, wear 착용하다, 입다, 목적어 a seatbelt. 그래서 안전벨트를 차야 돼. 자, 여기에서도 제안 요청 의무니까 should 생략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틀리지가 않는 게 일단 driver 뒤에 복수 표현 되어 있고 동사가 wear라고 복수동사, 즉 동사 원형 그대로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5번과 같은 문장은 오히려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진짜 주어, 자 밑줄 그어볼까요? 아니, That drivers wear a seatbelt while driving. 이 소개가 완전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봐라를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6번처럼 즉 대절의 동사가 5번처럼 원형을 써도 문제가 없을 때는 그 형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6번처럼 갑자기 왜 동사 원형이 나왔지? 그러면 should 생략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6번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it be kept secret. 와우, 이거 뭐야? 자, 볼게요. keep이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유지하다 뒤에 원래는 목적어를 써서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비밀인 상태로 라고 해서 secret 목적격 보어가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는 유지한다가 아니라 유지된다. 어떤 상태를? secret한 상태를 이라서 그것은 비밀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돼. 그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it 해놓고 뒤에 뭐가 와야 되겠다? 제한 요청 의무의 should.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바꾼 것이 바로 수동태이거든요. keep을 수동태를 바꾸면 be kept 이렇게 되고 끝에 있는 secret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It should be kept secret. 이렇게 될 때 should를 지워.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럴 때 be가 있는 거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돼가 제한 요청 의무에 해당하니까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요거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조금 더 배우면 수동태를 공부할 때 be, pp 그 모양을 다르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keep이 원래는 O형식이었었구나도 아실 수 있어야 전체 문장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O형식 했던 거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복습을 자꾸 해주셔야만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should 생략 동사 원형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 last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st란 단어를 사실 처음 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 last란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는 종종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자, 의미와 용법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last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내용을 뒤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last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데 주어가 동사 할까봐 주어가 동사 할까봐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와요. 그러면 이 할까봐를 살짝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그럴까봐 이랬어 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할까봐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 않으려고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작으로도 나오고요. 문법으로도 나옵니다. 되셨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럼 last가 되어 있으면 뒤에 어떤 구조를 이룰 것인지 교재로 볼게요. 135쪽 가운데입니다. last가 이끄는 부사절에는 보통 걱정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상황, 좋은 상황이 안 와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의미 밑줄 긋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첫 번째 제한 요청 의무에서 should는 당위성 하는 게 당연하지 마땅하지 였습니다. 근데 여기 last에서는 당위성이 아니에요.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should가 그럴까봐 이렇게 추측, 걱정스러운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last, 굉장히 낯설게 생겼어요. 그래서 last를 보는 순간 그냥 이제 사람들이 뒤에 주어가 있을 거고 나쁜 상황을 갖다 설정해놓고 그럴까봐 그러지 않으려고가 이어지겠다를 이미 이 last에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따라서 이 뒤에 할까봐 라는 가능성의 should 그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이어질 때 이미 여기서 뜻이 전달된다 그랬죠. last에서 전달이 되므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should를 뭐 해버린다? 지워버리고 동사 원형을 쓴다. 되셨어요? 자, last에서 출제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ast 뒤에 뭐 생략? should 생략 동사원형 되셨어요? should 생략 동사원형. 두 번째는 이거 뜻을 정확히 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뭐 할까봐 일 때는 좀 덜 헷갈리는데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작이 나오면 왠지 안 이런 단어 때문에 요 뒤에다가 부정, 예를 들면 뭐 not이나 never와 같은 부정어를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last 자체에 이미 하지 않으려고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다시 한번 last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렇게 써 있어도 괜찮습니다. should가 있어도 괜찮고 should가 지워줘도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last가 있으면 뒤에 부정어, not이나 never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if 그리고 not. if, not이 만나서 뭐로 바뀌죠? unless 라는 부사절 접속사 역시 뒤에 not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let도 그렇고 unless도 그렇고 그냥 해석하기 전에 일단 그 절, 즉 자기 뒷부분에 부정어가 있다 그러면 아 너는 틀린 문장이구나 나는 읽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장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35쪽 제일 아래에 예문 보겠습니다. He didn't move. 안 움직였어요. 자, 과거 시제로 didn't move. 과거 시제. 뒤에 보니까 lest he should wake her up. wake up. 깨우다 인데요. should가 있을 때는 그래도 should가 가능성 추측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should가 지워지고 he 라고 주어가 쓰여져 있고 그 뒤에 동사 wake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he 하고 wake 짝이 맞나요? 이 경우는 맞습니다. 뭐 생략? should 생략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36쪽 두 번째 예문 hurry up 서둘러 했습니다. lest you 해놓고 should가 써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should를 지우고 be late, 늦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까요? 늦지 않도록 서둘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작에서 늦지 않도록 서둘러라 이렇게 나오면 않도록이 있다고 해서 lest 뒤에다가 부정어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들 잘 챙겨주시면 돼요. 두 가지 주의사항 챙기시면 되겠고 136쪽 아래에 시제 일치 예외 3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 고민하실 거 없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불변의 진리 무조건 어떻게? 현재 시제 예문 볼까요? Columbus believed that the earth is round. believed 밑줄 그어보시고요. 믿었다 인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 해서 둥근 것은 진리죠. 그래서 the earth is round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평평한 flat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동사를 과거 시제 동사 써야 되겠죠. 지구가 평평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뭐 그런 식으로 쓸 거라면 과거 이미 끝나버린 일 맞죠? 진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 나는 배웠어. 지구가 평평했었대. 뭐 그런 식이라면 대과거를 쓰거나 실제 일치해야 되지만 지구가 둥근 것은 진리니까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두 번째, Jack taught his student that the salt makes the ice melt quickly. 와, 문장 길어요. Jack taught, 잭은 가르쳤어, 가르쳐 주다 라고 해서 사형식으로 쓴 겁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his student, 직접 목적어가 지인하게 된 부분이 직접 목적어. 와, 길다.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the salt, 소금, makes, 만든다. 뒤에 어떻게 해석할까요? 목적어, the ice, 얼음.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melt quicker. 더 빠르게 녹다. melt. 녹게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얼음으로 하여금 더 빨리 녹게 만든다. 이게 우리말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얼음을 빨리 녹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 사실. 따라서 잭이 가르쳤어 라고 과거 시제 사용했지만 뒤에 가르친 내용은 과학적 사실, 진리이므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의 make 뒤에다가 s 표현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현재의 습관. 현재의 습관은 만약에 그것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현재 시제, 일종의 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He said that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에서 그는 말했어. Go to church. Go to church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요. Go to the church라고 하면 예배당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뭐 관광을 간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갈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goes라고 현재 시제를 쓴 거는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리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서 크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다 막 우겨버릴 수 있잖아요. 다 습관, 다 계속 그런 거 이렇게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 문법에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건 잘 보셔야죠. 역사적 사실, 예문으로 볼까요? The teacher said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선생님이 말했어. 뭐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했다. break out이 발발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보통 전쟁이 발발하다, 역병이 발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발하다, 발생하다 자동사로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과 전쟁의 시점을 보면 전쟁이 더 옛날이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항상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쓰는 것이지 대과거로 쓰지 않는다. 전쟁이 발발하다를 대과거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제 일치 예외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관용 표현 남았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관용 표현 집중할 준비해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